안녕하세요. 드디어 민주당 정청래 의원께서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로스쿨이 생김으로써 법조인이 더 양성이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입학 자격은 법학 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사 학위자, 그래서 대학 졸업은 가능해야 됩니다. 4년제 정규제 대학뿐만 아니라 기타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학력을 가진 자, 그리고 수업연한은 3년 이상, 기존 로스쿨이 3년이죠. 재학연한은 6년 초과하면 제적. 그래도 방송대 로스쿨이 현실적이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지난 6일 국립방송통신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네. 취지는 정 의원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직장인, 주부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방통대 로스쿨은 입학시험 때 리트를 보지 않아요. 그게 기존 로스쿨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입학 과정에서 일반 로스쿨 입시 전형에서 활용하는 법학 적성 시험 결과를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거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방통대 법학과 편입 후 진학. 예, 그렇게 가셔도 되고 꼭 법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학점은 취득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로스쿨 총 입학 정원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겠죠.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다른 일반 로스쿨 총 입학 정원 및 법조인 수급 상황 등 재반 사령을 고려해 방통대 로스쿨의 입학 정원과 졸업 정원을 정하도록 했다. 방통대 로스쿨 법안을 발의한 속한 정당이 의석수 과반수 이상 갖고 있는 정당이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걸 통과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사법시험 존치 국작스럽게 200여 정도를 매년 뽑는다는 정도를 매년 유지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로스쿨생이 집단 잘퇴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집단 잘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협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국민 여론은 지금 기존 로스쿨을 유지하는 것보다 기존 로스쿨의 방통대를 보완책으로 하느냐 아니면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도입하느냐 이런 논의인 것 같아요. 지금 방통쿨이 그나마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지금 로스쿨이 10여 년 이상 유지가 됐는데 또 이걸 갑자기 폐지하고 또 사법시험을 도입하기에는 또 사회적 비용이라 그런 게 들 수도 있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방통대 로스쿨 도입이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이렇게 법률안을 발의를 했다고 해서 기사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진짜 실제로 이러한 내용이 발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대표 발의자 한번 이걸 원문으로 다운받아서 위한 원문입니다. 제안 이유 어려운 자, 직장인, 가사잔업자 법조계 진출 현실적으로 제1조 목적은 보통 좋은 말을 많이 써놓습니다. 3조 설치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립방송통신법학전문대학원을 방송통신대학. 그래도 이 방통대 법안에 대해서 약간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그래도 세세하게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런 줬어요. 계약서로 얘기하면 특약이죠. 그래서 다른 법률과 저촉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이하 방통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그래서 우선하여 적용. 법학전문대학원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대학과 관련한 교육관계법을 적용한다. 네, 그래서 협력대학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사학위 존치, 방송통신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 원칙적으로 만약에 대학이 로스쿨을 설치를 하면 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6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에도 법학과를 둘 수 있다고 했으니까 방통대에서 폐지하는 거는 그렇지만 폐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교직원, 기준, 원격 영상 강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출석 수업, 실물 수업 등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 장학금 제도,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입학 자격, 수 있는 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학생 선발은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네, 그리고 이 13조가 큰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법학에 관한 기초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등을 입학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전에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죠.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로스쿨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존 사법시험을 공부했던 학생들이 로스쿨을 가기가 좀 어려웠죠. 오래 공부한 학생들이 법학에 관한 기초 지식을 평가하지 않으니까 사시생들의 90%가 이건데 이거밖에 없는데 90을 빼고 10으로만 응시를 하라고 하니까 실상 안 뽑겠다. 그런 전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법학시험을 봤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입학 단계부터 법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 커리큘럼도 어느 정도 높게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로스쿨은 법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로스쿨 가기 위해서 거의 리트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취직 시험에 실패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리턴 한번 봐볼까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막상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그래서 13조에서 2항이 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 3항도 의의가 있겠죠. 결과는 활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학위 과정 및 수업 연한 제 14조에 수업 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재학 연한 6년을 초과하거나 유급 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재적 처리하여야 한다. 협력대학 지정은 변시 준비 지원도 맹탕은 아니겠어요. 네. 병행하여 실시한다. 출석 수업, 실무 교육을 위한 실무 수습.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교육 협의하여야 한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 의미는 교육부 장관 졸업 정원을 300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법원 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200명만 하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의사가 일치는 안 됐죠. 그래도 협의는 했으니까 300명을 해도 없어 보입니다. 동의가 아니라 협의니까. 근데 실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협의라고 했지만 거의 동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리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아쉽지만 로스쿨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볼까요? 현역 회당 후보 변호사들 로스쿨 설치한 발의 법조계 난색. 방통대 로스쿨 추진 현실성 논란. 방통대 로스쿨이라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또 한쪽에서는 이제 방통대 로스쿨 입학 조건 준비하는 방법도 벌써 나왔습니다. 방통대 로스쿨 기간 단축해서 들어가는 법. 쿨 고졸도 법조인 가능하다고? 네, 입학 시 영어 점수는 있을까요? 다른 법의 규정이 영어가 해도 돼요. 그래서 아마 영어는 평가를 할 거예요. 법률에서 영어도 평가가 가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식인에도 많이 물어봤네요. 방통대 로스쿨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몇 년 안에? 빨리 된다고 해도 한 2년 걸리겠죠? 2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방통대 로스쿨, 돈스쿨 오명시슬 신의 한 수 될까? 퇴근하고 로스쿨 가는 날 올까? 법조계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고 일반적인 사회 여론은 찬성. 방통대 로스쿨 도입이 그래도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 많이 떨어져 경제적 약자라든지 사회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만 통과돼서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참고사항.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 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변호사법 개정안도 돼야겠죠. 개정안 내용 좀 볼까요? 일부 개정 법률안
자, 신구조문 대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시행의 기본 원칙,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가가 됐죠. 그 다음 응시 자격, 대학원 18조 1항인데 이제 방통대 로스쿨도 얘가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만약에 방통대 로스쿨법만 있고 응시 자격에는 추가를 안 하면 응시를 못 하겠죠.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겠죠. 3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 방통대도 추가되고, 그 다음 응시기간 및 응시 횟수의 제한, 여기에 방통대도 추가되고, 변호사 시험법이죠. 변호사 시험법에 기존의 로스쿨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 생기는 방통대 로스쿨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도 제출된 법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 구독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적 없으신가요? 방통대 로스쿨 뿐만 아니라 기타 궁금한 사항,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스쿨, 방통대 로스쿨 법안이 제출이 됐어요. 이게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설치가 되고, 이제 그동안 사회적 갈등이 많았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약자, 직장인, 그들이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점이 많이 해소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정 등으로 인해서 현재 로스쿨 진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법조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방통대 로스쿨 됐으니까, 그리고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속한 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통과시킬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이 공약이었고 공약을 지키는 당이 나오나 한번 이 법률안이 끝까지 통과될 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법시험을 다시 보다는 좀 현실적인 갑작스러운 소식인데, 방통대 로스쿨 얘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수도 있다니. 1년 전만 해도 1월 달에는 국회에서 이은재 의원께서 개인회생 사건 신청 대리권 통과되고 1년 후에 이제 로스쿨 법안이 통과가 되고 신속하게 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통과가 되면 이제 법조, 기존 변호사나 법무사나 약간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견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의 건전한 발전, 그 다음 법조 시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발전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신 분은 법무사 수험생이신가요? 오늘도 방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그렇죠.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게 법학 시험을 평가를 한다.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그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절감 차원에서 볼 때 그런 것도 없겠죠.